관리단의 자치 운영을 위한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사항은 관리인을 선출하는 겁니다. 관리인이 선출되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관리단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고요. 법원의 실제 판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분쟁연구소의 한재범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에 살다 보면 관리단 집회를 한다는 글을 보거나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또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모든 안건은 관리단 집회에서 결정된다, 이런 말을 들어봤죠. 그래서 관리단 집회가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관리단 집회가 뭘까요? 또 관리단 집회가 뭐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할까요? 자, 오늘은 집합건물과 관계된 소유자나 임차인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관리단 집회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하죠. 언제부터 이렇게 아파트가 많아졌을까요? 우리나라는 1960년대 후반부터 경제발전과 인구의 도시 집중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도 이와 때를 같이해서 급격히 증가가 됐죠. 1981년 말에 공동주택은 약 65만 3천 호였고요. 이때 전국 주택 총 호수의 11.7%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런 현상은 계속 확대가 됐죠. 그래서 고층 건물의 형태는 종래와 다르게 구분 소유와 공동 이용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러한 새로운 생활관계를 규율할 규정은 마련되지 못했어요. 등기 방법도 매우 복잡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합건물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이 집합건물법은 1984년에 제정이 됐고 1년 뒤인 1985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집합건물법에는 집합건물을 한 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건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주택법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집합건물에 적용이 돼요. 구분소유 건물인 이상 주택이나 준주택, 아파트, 상가, 주상복합건물, 공장형 아파트,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어떤 형태를 불문하고 집합건물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 집합건물의 경우에 건물에 대해서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이 되면 구분소유자 전체를 구성원으로 해서 관리단이 당연하게 설립이 됩니다. 관리단은 별도의 조직행위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으면 구분소유자 전원이 구성원이 되어 당연하게 설립되는 단체입니다. 집합건물법은 총 4장 그리고 66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비하면 조문이 단촐하죠. 1장은 건물의 구분소유, 2장은 단지, 2장의 2는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3장은 구분건물의 건축물 대장, 그리고 4장 벌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중에 관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1장 2절의 공용부분, 그리고 1장 4절의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 1장 5절의 규약 및 집행, 4장 벌칙으로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집합건물법 시행령은 총 23개 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동의 건물에 많은 입주자가 있죠. 그래서 건물의 하자나 건물의 관리, 유지, 보수와 같은 여러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관리인을 선임을 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리단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건물 관리에 대한 다양한 권한을 관리단 대표기구한테 위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단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런데 또 권한이 한쪽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다 보면 이로 인해서 관리단의 비리 문제가 또 불거질 수도 있죠. 그래서 구분 소유자들 간에 의견이 충돌을 해서 관리단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집합건물은 공동주택에 비해서 행정의 개입이 적고 사적 자치의 원리에 맡겨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단의 자치 운영을 위한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사항은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을 선출하는 겁니다. 관리인이 선출되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관리단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고요. 또 소송에서는 대표자 자격 흠결로 소가 각하가 되어서 법원의 실제 판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집합건물법이 2020년에 개정이 되면서 관리인 선임 신고제라는 제도가 신설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제도는 집합건물의 관리의 투명성과 어떤 행정청의 감독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신설이 된 겁니다. 관리인 선임이 신고된 사실만으로 관리인의 지위나 집회결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우리 법원도 관리단과 관리인 사이의 선임이나 해임과 같은 법률 관계가
공법상 법률관계나 관리인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이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해당된다고 보지는 않았어요. 관리단과 관리인 사이의 선임, 해임과 같은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봐서 관리인의 지위를 다투려면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대표자 선출을 하거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을 하려면 관리단 집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단 집회에 관한 규정은 9개밖에 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회를 개최할 때에 관리단 집회의 소집 절차나 방법, 또 결의 효력에 대해서 해석상 다툼이 있습니다. 집회를 한번 개최를 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 또 인력과 비용이 투입이 되죠. 그리고 또 대립하는 이해 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결의 효력을 두고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또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관리행위 중지 가처분, 이런 법률적 다툼이 이어집니다. 신속을 요하는 가처분이 신속을 요하는 제도라고 해도 가처분이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해당 관리단과 입주민의 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회를 개최를 할 때에는 집회의 절차나 어떤 실체적인 무효 사유가 없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이게 또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안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구분 소유자들이 유효한 집회 결의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원에서 대부분 동일하게 판단을 해서 어떤 정립된 법리가 있다고 해도 일반 구분 소유자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결국 다른 집합 건물의 소유자한테는 이게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아서 각 건물마다 동일한 쟁점의 분쟁이 반복이 돼서 그 혼란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송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관리단 집회 대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무상으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때 소집 통지나 집회 절차, 또 위임장의 효력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앞서 몇 가지 영상을 촬영하면서 언급을 했었고요. 이후로도 문제되는 부분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관리단 집회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